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021년 2월 24일인데요. 우리가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계시거나 예비 사업주 분들이 있거나 하면 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익이 더 많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원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봄하고 가을에 가장 발전이 최고조에 이룹니다. 그래서 그때 수익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인 거고, 대신에 이제 겨울에는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태양광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정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한 4편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영상을 만드는데 하나씩 이렇게 4편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저도 집중이 안 되고 해야 될 말이 뭐 다음날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루에 모든 것들을 다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FIT 정책 변경의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다. 개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 2월 19일 날, 그러니까 지금 24일이니까 한 5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내용들, 세 번째 내용들, 네 번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쭉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영상들이 오늘 하루에 다 제작은 되지만 아마 영상들이 뭐 2, 3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들이 다 끝나게 될 때에도 제 옷은 이 옷을 입고 아마 영상을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은 첫 번째 이슈, 최근 핫 이슈죠. FIT 정책 변경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2021년 2월 19일 날 오송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 내용 뭐 협조문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FIT 현황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 가지고, FIT 제도는 2018년도에 아마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형 FIT 제도. 그래서 이 FIT 제도는 5년 동안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5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정책 자체를 5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2년 남짓 남았죠. 근데 이거를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협조문을 보내서 2021년 2월 19일 날 오송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FIT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근데 FIT 제도는 제가 이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인가 FIT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제 그 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T 같은 경우에는 요분들이 농업축산인이 100kg 미만 계약 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일반인이 30kg 미만 극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도 FIT 적용을 받기는 합니다. 여하튼 근데 농업축산인이 100kg 미만 태양광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거고, 어떤 혜택을 주느냐, 장기 계약 상반기 하반기 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FIT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장기 계약 중에서 상반기 장기 계약이 더 비싸니까 상반기 장기 계약으로 다 맺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여하튼 상반기 장기 계약으로,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 건데, 요 금액으로 맺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반기보다 상반기 가격이 더 비싸니까 장기 계약 맺을 때. 여하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FIT 현황 2018년 7월 이때부터 FIT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진행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3만 개가 넘는 발전소가 생겨났고, 이 용량이 요 정도 용량이다. 2기가 2000메가보다는 조금 낮은 뭐 이 정도 용량이다. 근데 20년 17,000개 이상의 발전소에서 전체 누적 57.8%,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누적 용량이 57.8%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약 1000메가와트 이상인데 요거랑 비교하면 누적이 58.3%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가 있는데 2020년 잠정 4130메가와트 중 FIT 비중이 약 28.3%다. 30%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발전소 중에 FIT 비중이 약 한 3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0% 정도 되는데, 이 FIT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분들이 100kg 미만
발전소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약간 꼴사나운 것 같아요. 얘네들 그 산자부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공단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활용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행상으로는 250m 이격거리 충족 시 무제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발전소가 뭐 A 지역에 있고 B 지역에 있으면 B 지역에 있고 C 지역에 있고 D 지역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250m만 넘게 되면 이격거리가 250m만 넘게 되면 무제한으로 FIT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이 발전소 취지를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쟁입찰, 현물 시장이 아닌 FIT 적용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영세 소규모 사업자 보호 취지에 희석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 분들이 100km 미만 발전소를 하나만 FIT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50m 거리만 충족을 하게 되면 뭐 이게 뭐 10개, 20개, 30개, 40개, 뭐 100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경쟁입찰 현무시장에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FIT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싫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영세 소규모 사업자 보호 취지. 영세 소규모 사업자, 그러니까 100km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 자격 조건을 취득을 해가지고 10개, 20개, 30개씩 하다 보니까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희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FIT 제도에 대해서 변경안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이냐. 250m 이상 발전소 무제한 가능 했던 것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형 태양광 FIT 사업자당 한 곳만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100km 미만 하나만 허용을 하겠다. FIT 제도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농축산어민 농업 경영체 등록 후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고 나서 등록을 해야 FIT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제가 오늘 취득을 했고 내일 FIT 계약을 한다고 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3년 동안 유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참 불합리한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정책을 변경을 하는 거는 유예기간 한 2, 3개월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뭔가를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3년이나 주고 불합리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변경하는 거는 유예기간 한 2, 3개월? 아니면 당장 내일? 근데 이렇게 자격 취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한을 주는 거는 3년. 참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어떤 거냐. 태양광 보급 확산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확산하고 정책을 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FIT 제도를 저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보급 확산에 대한 걸림돌이 당연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과 농업인이,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영세 사업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 뭐 축산인, 뭐 이런 분들만 이런 혜택을 주고 그는 일반 사업자, 100km 미만을 갖고 싶어 하는 일반 사업자들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취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만 100km 미만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FIT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20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3,400만 원이 손해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분하고 이 두 부류에서 요분만 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100km까지는 무조건 FIT 적용을 받게끔 해주고 나머지에서는 뭐 FIT 적용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요분들만 FIT 적용을 받게끔 해주고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인 거고 독일의 경우에는 7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FIT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로 100% 국가 전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진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차피 뭐 탄소 중립 국가, 그다음에 탈원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준다는 거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고 제가 그런 취지는 뭐 A가 맞냐 B가 맞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서로 할 말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취지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를 제가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차피 5년간 우리가 FIT 제도를 진행을 해보자 라고 했으면 이 법률 자체를 그냥 건드리지 말고 5년 동안 해보고 다르게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한 2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되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FIT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수익률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영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면 우리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시장 자체가 다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FIT냐 뭐 RPS 제도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지금 뭐 다른 태양광 회사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너무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FIT 제도만 변경이 되더라도 아주 그냥 무슨 쓰나미가 밀려온 듯한 그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정말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FIT는 그렇게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IT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맞춰가지고 또 발전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취지에 맞게끔 또 준비를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FI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정책 중에서 그 2번째 정책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